파닉스 얘기는 할 말이 많은데 엄마가 해줄 게 많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파닉스 수업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 홍콩쌤 거 보셨어요? 영상 보셨나요? 그 파닉스가 뭐 공교육에서는 뭐 8시간? 그때 1년에 8시간?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시간을 파닉스에 활용을 하면서 듣기와 말하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닉스에 대한 비중을 집에서라도 높이셔야 되는데, 노출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끊임없는 노출과 옆에서 봐줄 사람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엄마들이 알아야 된다예요. 선생님들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선생님들, 엄마들 좀 할 일이 많아지는데 다른 게 없고, 제가 이번에 이제 외고에도 한번 가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영어가 되게 궁금해서 가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퀴즈도 같이 풀어보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 있잖아요. 발음 기호를 배운 세대랑 안 배운 세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배운 세대 손 들어주세요. 안 배운 세대, 연도수는 제가 잘 모르지만 80년대생 엄마들 중에서도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배운 세대랑 안 배운 세대랑.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즘 아이들이 발음기로 안 배운 아이들이 더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우리 어머니들 단기간에 저랑 같이 뭐 발음기호 연습하고 붓캠프로 음소를 다진 엄마들이 했던 퀴즈하고, 아니면 아예 몰랐던 엄마들, 그렇지만 발음기호를 배운 세대의 엄마들이 퀴즈를 아이들이 푸는 거랑 비교해보면은 1등한 아이가 그때 몇 개 맞았지? 7개 맞았어요. 20개 문제 중에서. 근데 엄마들은 10개 이상 다 맞추더라고요. 최고 점수가 14개 막 이런데 7점이 최고 점수였어요. 그것도 영어를 많이 쓰는, 영어가 거의 필수 과목인 외고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안 배워서 된 게 아니구나. 저는 좀 확신을 했죠. 그래서 발음 기호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물론 안 되지만 영어 사전에 있는 기능이 왜 있겠어요? 원어민도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영어 사전에 예를 들면 쿠어라?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국어 사전에 없는 기능이 뭐예요? 발음 기호와 소리 듣기입니다. 국어 사전에 발음 기호 있어요? 없죠? 소리 듣기 있어요? 없지 않나요? 누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냥 읽으면 되지.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누구나 이 글자를 보고 똑같이 읽게끔 해놨어요. 물론 좀 어려운 건 있긴 있지만 웬만큼은 다 그래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자기네 언어도 발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서도 발음 기호가 있고 소리 트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가 이거를 안 본다는 건 영어에 대한 모독이라고. 영어에 대한 태도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쿼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그 대기업에서 터무니없는 그런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실수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파닉스를 대하실 때는 단기간 유아기에서 끝내고 이제 아이들은 문법으로 가야 돼. 영어가 총체적인 건데 외국 학생들 발음요? 1등한 아이들이 평소에 미드를 많이 봤대요. 결국 듣기와 그 원어민들의 소리에 많이 노출이 된 아이들이 그나마 점수가 높았던 거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발음이 없는 걸로. 물론 naturally 잘할 수도 있지만 이 본인의 노력으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자기 영역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피아노 건반을 엉뚱한 걸 자꾸 누르고서 이게 나한테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야, 너 들어. 이러고 있어요. 들어! 못 듣겠어. 이건 원래 한국에서는 이렇게 플레이를 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특히 소리를 노출을 많이 해주더라도 엄마들이 옆에서 알고 좀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죠. 세이펜도 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소리가 나와도 이 소리를 아이들이 따라할 때 정확히 따라하지 못한다는 게 참 함정이에요. 왜냐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이걸 흡수해서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미니멀 페어. 그래서 미니멀 페어를 왜 하겠어요? ESL 수업에서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 스피치 테라피 필요한 아이들이 하는 거고, year 이런 거, 미니멀 페어,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영어랑 저랑 영어 인생은 이제 어떤 분이 샤프형 전후로 나뉜다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너무나 이 영역에 대해서는 닫혀 있었고 몰랐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영어는 원래 영어라는 언어의 본질 자체가 이 소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사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아무도 안 본다는 거는 진짜 영어에 대한 정말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발음교만 달달 외워라는 또 아닌 것 같고요. 각 사전에서 내가 익숙한 사전에서 발음교를 보고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큰 메리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리로 기억을 하는데 소리를 그래도 내가 기억을 하려면 내가 노트 적어놨을 때 그 노트에 적어진 단어들을 클릭해서 소리가 듣는 이 요술 노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적어놔야 되는 거죠. 내가 기억을 하기 위한 어떤 supplement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새로운 거 자꾸 교재가 나오고 이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라이브라도 계속 따라와 주시면 나중에 우와 저걸 내가 어떻게 다 하지 이렇게 안 되고요. 정말 차근차근 정말 조금씩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일관성 있게 표준어를 구사하는 미국 발음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의 발음이라든지 영국 사람들의 발음을 하나만 딱 잡아서 그걸로 쭉 가시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쓴 사람들의 어떤 액센트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짜 보너스로 다들 딸려오니까요. 미국 영어가 사실은 영국 영어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그 변화, T의 그 변화도 7, 8개나 되고 하기 때문에 미국 영어를 먼저 잡으시면 영국 영어는 굉장히 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국 영어 따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정직한 소리가 나요. 미국 영어가 되게 twist and turns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미국 영어를 가르치는 샤론 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갑자기 파닉스로 가버렸는데 유아 파닉스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파닉스는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저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저도 끊임없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고 있고요. 아이들하고도 받아쓰기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 스펠링 테스트 과제를 준단 말이죠. 그쵸? 아니면 새로운 단어들을 아이들이 wordly wise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습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원어민 아이들은 저절로 선생님이 다 읽어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또 원어민 아이들도 소리를 또 틀어봐요. 그럼 원어민들도 틀어보는데 우리가 왜 안 틀어봐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쵸? 항상 소리를 틀어보고 발음이 궁금해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영어는 이미 트랙이 달라요. 엉뚱하고 엉터리인 그런 반짝반짝 작은 별을 이상한 그 소리로 계속 한들 그걸 막 한들 그게 그 소리가 아닌데 뭐 어쩌겠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쵸? 네, 그래서 정확한 소리로 정말 더디게 연주를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이 트랙으로 해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읽기에도 정말 빠르게 읽을 수 있고요. 왜냐면 나중에는 그게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파닉스를 생각하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발음 공부를 다 하는 거는 빨리 읽게 되는 지름길이고요. 말을 하게 되는 지름길이고 또 듣기를 하게 되는 지름길이니까 절대로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this is not on the side. 이거 영어를 다 했으니까 문법 다 했어요. 요거나 좀 한번 들여다볼까? 이게 아니에요. It has to come first. 완전 mandatory 코र्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